안녕하세요, 이트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피콘과 함께 타이거너츠 수플레 팬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식이섬유가 가득한 타이거너츠가 먹기 쉽도록 분말과 슬라이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근사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특별하게 준비한 디저트인 만큼 타이거너츠 분말과 슬라이스 총 10개 세트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피콩다방 채널과 이트샤 채널 구독해주시고 이벤트도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그럼 재료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타이거너츠라는 이름 때문에 견과류 같지만 감자나 고구마와 비슷한 뿌리 식물이에요. 겉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겉피를 살짝 벗겨냈지만 그 자체로도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고 견과류처럼 몸에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 너츠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 형태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마른 팬에 바짝 구워주면 바삭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저도 오늘 수플레 팬케이크와 함께 곁들여 먹을 거예요. 플레인 팬케이크는 심심하니까 특별하게 귤을 준비했는데요. 껍질까지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 향을 가득 내주기 위해서 껍질을 살짝 갈아 제스트를 만들었어요. 대신 쓴맛이 나는 흰색 속살은 갈면 안 돼요. 제스트를 내고 난 껍질은 모두 까준 다음에 팬케이크와 같이 먹을 귤 과육을 조금 남겨주기 위해서 절반은 슬라이스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꼭 예쁘게 모양을 낼 필요는 없지만 얇게 준비해주면 좋아요. 남은 과육은 전부 말끔하게 짜서 과즙만 사용할 거예요. 워낙에 귤이 달달해서 저 과즙만 먹어도 정말 맛있겠지만 수플레 팬케이크에 얹을 생크림 대신에 귤 두유 크림을 만들 거예요. 두유에 열심히 갈아준 제스트와 귤 과즙을 모두 넣어주고 단맛이 나는 타이거너츠 분말 한 수저를 넣어줄 거예요. 신기하게도 타이거너츠는 가지고 있는 단맛이 매우 높아서 이렇게 디저트를 만들 때 당류 사용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슬라이스와는 다르게 이 타이거너츠의 딱딱한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만들어서 껍질의 식이섬유가 그대로 느껴질 만큼 풍부한 식이섬유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림과 팬케이크에 이 타이거너츠만을 사용해서 맛을 낼 거예요. 크림의 질감을 만들어줄 전분을 살짝 넣어주고 타이거너츠 분말과 전분이 뭉치지 않도록 풀어주세요. 타이거너츠와 귤의 단맛으로도 충분히 맛이 날 거예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1분씩 2에서 3회에 걸쳐서 크림을 데워줄 건데요. 한 번씩 돌려줄 때마다 크림을 저어서 크림이 너무 되직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데워주세요. 저는 1000W짜리 전자레인지를 사용했으니 필요에 따라서 시간을 가감해주세요. 이렇게 농도가 잡히기 시작할 때 크림을 식혀주면 식어가면서 살짝 굳어 농도가 더 생기는데 당이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넣어 섞어주면 귤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두유와 타이거너츠의 고소함까지 느껴지는 상큼한 크림이 완성됩니다. 크림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수플레 팬케이크도 빨리 만들어 볼게요. 달걀은 2개를 준비해서 이렇게 깊은 그릇에 흰자를 덜어두고 노른자는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다른 그릇에 담아주세요. 노른자에 약간의 바닐라 농축액으로 비린내를 잡고 농도를 맞춰줄 두유와 팬케이크를 더 부풀려줄 베이킹 파우더 약간, 그리고 오늘의 주재료인 타이거너츠 분말을 모두 넣어주세요. 베이킹용으로 판매되는 아몬드 가루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밀가루 없이 오로지 타이거너츠 분말만을 이용해 베이킹이 가능해요. 이제 흰자를 송 거품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머랭을 낼 거예요. 설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레몬즙 약간과 머랭을 단단하게 해줄 베이킹 파우더, 비린내를 잡아줄 바닐라 농축액만 넣었기 때문에 설탕을 넣은 머랭처럼 쫀득한 머랭은 나오지 않지만 최대한 머랭은 단단하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노른자 반죽에 머랭을 조금씩 덜어가며 잘 섞이지 않는 두 반죽을 차근히 섞어주세요. 한 번에 섞는 것보다 훨씬 섞는 것이 수월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수플레 팬케이크 반죽이 준비된답니다. 약불로 데워준 프라이팬에 틀을 얹고 그 안에 팬케이크 반죽을 약 70에서 80% 채워주세요. 팬케이크가 살짝 부풀기 때문에
프라이팬을 덮을 수 있는 뚜껑은 살짝 동긋하게 올라온 것이 좋아요. 반죽을 채웠다면 프라이팬 빈 곳에 아주 소량의 물을 떨어뜨린 다음 뚜껑을 덮어 그 열기로 팬케이크 속까지 익을 수 있도록 약 4분간 익혀주세요. 그러면 팬케이크가 처음보다 많이 부풀면서 아랫면은 노릇하게 익어요. 한쪽 면은 익혀주었으니 뒤집어서 다른 면도 익혀주어야겠죠? 참고로 저 무스링도 같이 열을 받았기 때문에 뒤집을 때 조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프라이팬 빈 공간에 소량의 물을 넣어주고 똑같이 뚜껑을 덮어 4분을 익혀주면 완벽하게 익은 팬케이크가 된답니다. 팬케이크는 칼집을 살짝 내주기만 해도 잘 떨어지는데 혹시라도 프라이팬에서 반죽이 잘 떨어지지 않거나 틀에서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면 프라이팬과 무스링에 약간의 기름칠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밀가루와 당류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은은하게 단맛이 느껴지는 팬케이크라서 잼이나 시럽을 평소보다 적게 먹을 수 있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만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식이섬유를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즐길 수 있어요. 물론 물을 많이 먹어야 식이섬유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촉촉한 크림이나 차를 함께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팬케이크를 먹을 수 있어요. 마무리로 타이거너츠 슬라이스도 뿌려주면 식감까지 제대로 살릴 수 있겠죠? 식이섬유를 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타이거너츠 제품 2종을 오늘 영상 댓글로 남겨주신 분 중 10분을 뽑아 선물을 드릴 거예요.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고 이벤트 참여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피콩 영상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